안녕하십니까. 도드람양돈연구소 정영규입니다. 오늘은 방역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독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소독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어느 곳에 뿌려도 효과가 있거나 뿌리는 순간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고 꼭 유의해야 할 소독 효과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기물과 소독 효과의 관계. 둘째, 소독제의 희석 배수. 셋째, 효과적인 소독제의 사용량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물과 소독 효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소독제는 유기물과 접촉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데 농장에서 유기물은 축분, 사료, 주변 환경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이나 장화, 옷 등에 묻어있는 흙, 분뇨, 사료 등이 소독제와 접촉하면 그 순간부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소독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장 입구 차량 소독기 통과 전이나 축사 입구 등에서 유기물,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이런 물질이 차량 바퀴, 장화 등에 묻어서 농장이나 축사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하차뿐만 아니라 사료차도 농장 내 축사 가까이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바퀴, 차량 아랫부분, 흙바지, 애부 등에 묻어있는 이물질 제거 후 충분한 소독약 살포를 해야 원하는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축사 내 소독의 경우도 물건들을 정리하여 소독할 부분을 확보하고 청소와 세척을 하여 유기물 등을 제거한 후에 소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청소, 세척 없이 축분 등이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하는 것은 소독 효과는 적고 마음의 이함만 얻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장과 축사 입구에서 사람에 대한 방역에서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충분한 소독제와 접촉하지 않는 장화는 아주 위험합니다. 따라서 농장 입구와 각 축사 입구에는 지정된 사람, 지정된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청결한 장화를 비치하여 구역마다 갈아 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축사와 사람마다 장화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발판 소독조에서는 장화가 푹 잠길 만큼 충분한 깊이에 담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독 시에는 높은 곳을 먼저 하고 낮은 곳을 하는 순서로 하여 소독한 곳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소독제의 희석 배수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독제마다 성분과 함량에 따라서도 희석 배수가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한 소독제의 사례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표하는 질병, 유기물 존재 유무 등에 따라서도 희석 배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목적에 맞게 적정한 희석 배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정 희석 배수 이상으로 희석하면 소독 효과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희석 배수를 정확하게 맞추기에 계량컵의 사용도 권장됩니다. 가끔 두 가지 이상 소독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보는데 이렇게 소독제를 서로 섞어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효과는 감소하고 자극성은 높아지게 되니 소독제는 섞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소독제의 양입니다. 차량이나 축사 등 소독 시 충분한 양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이라면 소독제를 뿌리고 30분 이내에 마르지 않는 정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소독제는 병원체와 접촉하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길게는 30분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소독제는 마르거나 어느 순간 그 효과가 급격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독을 할 때 제대로 된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